네, 미국은 최악의 새해 첫 달을 보냈습니다. 연준의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지수 고점 부근에 대한 논란까지 시장에서는 일고 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하락의 폭도 일단은 조금 주목할 만한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휴일을 갖는 동안 일단은 하루 내리고 하루 반등했다. 다시 빠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팽배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후폭풍에 시달리는 가운데 월요일장의 움직임이 일단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사흘 만에 조정 양상 보이면서 0.56% 1930선에 다시 내려앉은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장 초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02엔대 흐름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1078원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도 1% 이상의 조정권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의 매도 우위를 현재 시간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과 함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수 방어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매도를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흘 동안 반등했었던 현대모비스가 가장 크게 조정을 받습니다. 3% 이상 하락하면서 주가 30만 원 선에서의 일단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아차가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흐름 보이면서 23만 원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도 일단은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일단은 좀 하락권에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128만 원대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LG전자의 악재가 있습니다. 3%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일단은 이 레노버의 모토로라의 모빌리티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다소 약세 국면이 크면서 오늘 신저가 흐름, 주가는 6만 4천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매도는 현대차 그룹주뿐만 아니라 조선주에 대한 매도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일단 좋지 않은데요.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도가 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이 3%가량, 현대미포조선이 3.5%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것이 눈에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무거운 종목들이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코스닥 시장은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국면입니다. 현재 시간 78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매도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일단은 반등세로 출발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서울반도체 그리고 CJ오쇼핑과 GN소프트쇼핑이 일단은 반등세로 시작하면서 주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포스코IC도 1.9% 이상, CJENM도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시장의 움직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R센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의 실적 전망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분기 매출은 어느 정도 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하겠지만 영업이익에서 좋지 않은 실적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6조 4천억 원을 4분기 실적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분기 대비로 했을 때 3%가량 늘어나는 수치로 판단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1,500억 원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로 했을 때도 50% 이상 감소하는 수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감소한 수치일까요? 일단 27% 이상 감소한 수치로 영업이익에서는 판단이 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4%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정유 부분, SK에너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난방유나 휘발유의 수요 부진에 따른 정제 마진의 악화와 더불어서 원화 강세까지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요. 67조
4,800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년의 전체적인 실적으로 보더라도 8% 정도 감소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 이상 감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대한 실적은 다소 2013년을 뒤로 하면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매수 의견과 함께 18만 원 제시하고 있고요. KDB 대우증권에서 2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KB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과 함께 19만 5천 원의 의견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IM투자증권에서는 가장 낮은 17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BS투자증권에서는 매수 의견과 함께 18만 원의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유화학주들 일단은 실적의 눈높이를 많이 낮춰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려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과 함께 실적 함께했습니다.